이 남자는 죽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가장 큰 걱정은 자신에게였습니다. 어떻게든 걔만은 살려야 했죠. 그래서 남자는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걔를 돌보는 방법을 전부 프로그래밍했죠. 그리고 명확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핀치가 떠나면 걔를 보호하는 게 최우선이라고요. 이제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로봇에게 눈을 주는 거였죠. 카메라를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로봇에게 달아줬죠. 다행히 카메라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제 걔에게는 애꾸는 로봇 친구가 생긴 겁니다. 강한 햇빛을 피하기 위해 핀치는 샌프란시스코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위험한 폭풍이 나타났죠. 핀치는 차 속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폭풍이 더 빨랐죠. 제프가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강철 못과 윈치를 핀치에게 건네줬죠. 차를 땅에 고정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못을 박을 때 핀치의 힘이 다했습니다. 간신히 차 안으로 돌아왔죠. 곧 차가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철 케이블이 하나씩 끊어졌죠. 마지막 못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게 그의 목숨을 살렸죠. 폭풍이 지나갔지만 타이어 하나가 망가졌습니다. 다행히 제프가 여분의 타이어를 갖고 있었죠. 문제는 제기 없다는 거였습니다. 핀치가 포기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제프가 자신의 힘으로 차를 들어올렸죠. 그리고 농담처럼 무겁냐고 물었습니다. 제프의 도움으로 타이어를 빠르게 교체했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핀치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멈추기로 했죠. 핀치는 제프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로봇은 알겠다고 대답했죠. 핀치가 밖으로 나가자 제프는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운전하는 척하면서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핀치가 소리를 듣고 밖으로 뛰어나왔죠.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로봇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마치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처럼 보였죠. 핀치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침착하려고 했었죠. 제프에게 우주복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제프는 거절했고 다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핀치는 완전히 빡쳤습니다. 자신의 상태도 위중한데 자신이 만든 것을 통제할 수 없게 된 거였죠. 분노를 참으며 핀치는 보호장비 없이 손을 밖으로 뻗었습니다. 몇 초 만에 피부가 타기 시작했죠. 그는 일부러 고통을 참았습니다. 제프가 이제 성숙해져야 한다는 걸 이해시키기 위해서였죠. 핀치는 자신이 떠난 후 제프가 걔를 돌보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핀치의 말을 들은 제프는 내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여행 내내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 핀치는 자신이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풀기 위해 제프에게 운전을 가르쳐주겠다고 했죠. 제프는 기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나비 한 마리가 유리에 앉았습니다. 핀치는 놀랐죠. 천천히 손을 뻗었는데 이번엔 타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햇빛 속에서 조금 안도감을 느꼈죠. 그는 괜찮은 옷을 입고 햇빛 아래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보관해둔 통조림을 먹었죠.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피를 토하기 시작했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프는 그를 군사시설 안으로 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핀치가 멈춰섰죠. 그리고 제프를 꼭 안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아이인 것처럼요. 그 순간 제프는 더 이상 그냥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인간과 같은 감정을 갖게 된 거였죠. 얼마 지나지 않아 핀치는 영면했습니다. 하지만 제프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18시간 후 제프와 걔는 금문교에 도착했죠. 잠시 멈춰서 핀치의 마지막 소원을 이뤄줬습니다. 그리고 함께 새로운 곳을 찾아 계속 나갔습니다.